서울 성북구 북악산 자락, 담쟁이가 기어오른 회색 담벼락 너머로 2층 단독주택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아미는 철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28의 나이 그는 오늘부터 이 집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아민 씨 맞으시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가정부 박 여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박 여사는 앞장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민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창문을 등진 채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타인웨이였습니다.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지 한 점 없이 관리되고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미는 그 자리에 서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저릿했습니다. 저기, 하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 그거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미는 손을 걷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마음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박 여사는 하민의 표정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요. 저 피아노는 특별한 물건이니까요. 하민은 피아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도 가까이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왜 손끝이 떨리는 걸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숙소 보여드릴게요. 박 여사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미는 피아노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녀를 따랐습니다. 2층 끝방이 하민의 공간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북악산이 보였습니다. 짐 푸시고 쉬세요. 회장님 오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 여사가 나가자 하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짐을 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피아노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빗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민의 인생은 단순했습니다. 24살까지 그를 키워준 할머니와 함께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주운 아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주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할머니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민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집과 약간의 저축을 남겼습니다. 하미는 춘천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운전은 잘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한 달 전 지인의 소개로 윤 회장 댁 운전기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좋은 집이야. 사람들도 괜찮고 지인이 말했습니다. 다만 조용한 성격이어야 해. 가족사가 좀 복잡하거든. 하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쯤 박 여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 기사님, 회장님 오셨어요. 하미는 재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60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하민 씨? 네, 회장님. 하민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잘 왔어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내 스케줄 따라 운전하고 가끔 부인이나 딸 차량 지원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 엄수하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가족사에 대해선 절대 밖에 말하지 마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집엔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하민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몇 살이죠? 28입니다. 가족은?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랬군요. 혼자 사는 거예요?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침 8시까지 준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민은 다시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민에게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 두 발. 건반 덮개는 닫혀 있었습니다. 하민은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나무 표면에 닿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 웃음소리, 비 오는 날, 정 기사님. 박 여사의 목소리에 하민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민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하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 피아노를 보면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까요? 하민은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리듬이 있었습니다. 배운 적 없는 리듬이. 새벽 4시 하민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저 아래층,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슬프고 아름답고 그리운 선율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민은 그 비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집과 어떤 관계인지, 그 피아노가 왜 자신을 부르는지. 하지만 시간은 흐를 것이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24년 동안 감춰진 이야기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이 윤 회장 댁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 그는 회장의 일정에 맞춰 차를 준비했습니다. 운전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대부분 조용히 서류를 보거나 통화를 했습니다. 하민에게 잘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아노였습니다. 거실을 지나칠 때마다 하민의 시선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근질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하미는 차고에서 차량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회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미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네, 정하민입니다. 이서연이에요. 반가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안해서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희 가족도 다들 비 오는 날을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우리 집은 조용하지만 때때로 슬픈 집이에요. 그녀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탁, 탁, 탁.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 손동작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그녀가 하민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윤아진이에요. 딸이고요. 심리상담사예요. 정하민입니다. 하진은 하민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그 리듬 다시 해보실래요? 이건 그냥. 하민은 당황했지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탁, 탁, 탁.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박자예요. 쇼팽 녹턴이에요. 녹턴이요? 피아노 곡이요. 혹시 피아노 배우셨어요? 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피아노는 쳐본 적도 없습니다. 하진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럼 왜 그 리듬을? 모르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거실 한가운데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피아노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익숙합니다. 하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익숙해요. 이상하죠? 하진은 한참 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복잡하거든요. 잊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아직. 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오, 하진이 왔구나. 응, 아빠. 엄마 상태 확인하러 왔어. 태준은 하민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네, 회장님. 하민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2층 방으로 돌아온 하민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비 오는 날, 손가락 리듬, 피아노에 대한 익숙함. 모두 우연일까요? 왜 이 집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것이 겹치는 걸까요?
하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놀이공원이었습니다. 회전목마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거 타자.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하민은 식사를 거절하고 방에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기사님, 괜찮으세요? 박 여사였습니다. 하민은 문을 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보았습니다. 이 집에 온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처음엔 힘들어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집에 슬픔이 많아서요. 그게 전염되는 것 같아요.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4년 전 일이에요. 아직도 이 집은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민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은 온 가족이 외출하니까 조용할 거예요. 박 여사가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들이 모두 외출했습니다. 태주는 회의가 있었고 서연과 하진은 전시회 준비로 강남으로 갔습니다. 하민은 차고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오후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박 여사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민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피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민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건반 덮개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얗고 검은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상아였습니다. 손끝이 건반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이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봐. 하나, 둘, 셋.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그럼 우리 미니가 제일 잘해. 미니. 그 이름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하민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느리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쇼팽 록턴 2번이었습니다. 배운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무엇이 그리운지도 모른 채 곡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뒤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민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하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알려줬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 곡을 누가 알려줬냐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거짓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곡은 우리 아들이 치던 곡이에요. 24년 전에 사라진 내 아들이. 하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우연히 그 곡을 완벽하게 칠 수 있다고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하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준이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진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열린 피아노,
우는 어머니, 당황한 하민. 기사님이 피아노를 쳤어요?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곡이었어요? 녹턴. 2번이요. 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실수 없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태준이 하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 기사님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족 3명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24년 전 일에 대해서요. 모릅니다. 태준은 한참 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4살이었죠.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친 곡이 녹턴 2번이었어요. 서연이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친 그 곡이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렸을 때 일이요. 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제 기억은 5살부터예요. 5살 이전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주었다고만 하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진과 태준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언제 주우셨대요? 24년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태준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강릉이라고 들었습니다. 강릉. 태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잃어버린 곳이 강릉이에요. 놀이공원이 거기 있었죠. 하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손가락 리듬, 피아노 실력, 실종 장소, 시기까지 모두 맞아떨어져요. 그녀가 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아이일 수도 있어요. 하민은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도망가지 마세요. 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운 거 압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 기사님, 아니, 혹시 모를 우리 아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민은 3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하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들의 아들일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죠? 만약 맞다면 또 어떡하죠? 아래층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하진이 말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 나이, 장소,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피아노. 태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24년을 기다렸어. 아무 소식도 없었지. 이번엔 다를 거야.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미니가 돌아온 거야. 나는 느껴.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로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때로 가장 잔인한 감정이라는 것을요. 일주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4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상처가 치유되기를,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피아노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지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DNA 검사를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미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태준을 회사에 태워다 주고 차를 정비하고 저녁이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이 찾아왔습니다. 단편적이고 흐릿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얼굴은 익숙했지만 낯설었습니다. 28회를 살아온 정하민. 혹시 그 이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을까요? 윤나민.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의 일정이 일찍 끝났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 기사님. 네, 회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미는 백미러로 태준을 보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만약 맞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일정이 취소됐어. 태준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하민을 보았습니다. 정 기사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사모님. 둘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힘들죠?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하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멀리 하늘을 보았습니다. 24년 전 그날을 매일 생각해요. 강릉 놀이공원이었어요. 가족여행이었죠. 미니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화장실 간다고 남편한테 맡겼죠. 사모님 괜찮으시면 들어야 해요. 당신이. 서연이 하민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남편이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였어요. 겨우 2분. 그 2분 사이에 미니가 사라졌어요. 하민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처음엔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놀이공원 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수색했어요. CCTV를 다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죽었어요. 숨은 쉬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하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죠. 어떻게든.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이든 아니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서연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미는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민을 초대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혼자 방에 있지 말고. 하진이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4사람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 기사님, 강릉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강릉이요? 네. 거기서 자랐다고 했죠?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집이 주문진 근처였습니다. 바다 자주 갔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 갔습니다. 혼자요? 처음엔 할머니랑 갔는데 크면서 혼자 가게 됐습니다.
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뭐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왜요? 하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바다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릉 오기 전 일이요. 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요? 네. 5살 이전 기억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태중과 서연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은요? 물어봤습니다. 여러 번. 하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민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주방에서 하진이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네. 심리적으로 괜찮으세요? 하민은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죠? 네. 하진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당연해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중과 서연은 전시회 준비로 외출했습니다. 하진도 상담 일정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오후에 병원 진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하미는 다시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피아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녹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곡이었습니다. 더 밝고 더 가벼운 선율이었습니다. 하미는 연주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선명했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이 거실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미나. 서두르지 마. 엄마, 이렇게?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천재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미나.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였어. 하민은 피아노에 이마를 댔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아빠 손을 잡고 걷던 길. 아빠, 저거 사줘. 그래, 우리 미니.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하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윤나민이었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정하민이 아니었어. 24년간 살아온 삶이 흔들렸습니다.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지금의 나는 뭐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진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님, 어디 가세요? 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진은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울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 왜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진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기억났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기억난 거죠? 하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말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하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아이였어요. 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확신해요? 네. 기억이 돌아왔어요. 피아노를 치다가 하진은 잠시 말없이 그를 안았습니다. 힘들었죠. 혼자서. 하민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24년간 쌓였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하진이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진짜 확인이에요. 하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하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사님이 기억을 되찾았어요.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하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이공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싶었어요. 아빠가 표를 사러 갔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여자였어요. 엄마가 저기 있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끊겼어요. 다음 기억은 강릉 할머니 집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합니까?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편적으로요. 하지만 확실해요. 엄마는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해요. 피아노 가르쳐 주시던 거.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민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민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태준도 다가와 둘을 안았습니다. 하진은 조금 떨어져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과학이 우리가 느끼는 걸 증명해 줄 거예요. 그날 밤 하민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놀이공원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미나. 우리가 여기 있어. 하민은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사흘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서재에 모였습니다. 태준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진과 하민은 뒤에 섰습니다. 태준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PDF 파일이었습니다. 클릭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일치.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나.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우리 아들. 그는 하민에게 다가가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24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연과 하진도 함께 껴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하진이 대답했습니다.
24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순 없어요. 태준이 하민을 보았습니다. 민희,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까? 하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민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하민으로 불러주세요. 왜요? 24년간 정하민으로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하민이 가족을 보았습니다. 윤남이는 천천히 되찾을게요. 하민으로 시작해서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민아. 그 이름에 아들이라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4년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피아노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재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기억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민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맑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윤남인의 손이었습니다. 정하민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두 이름 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민은 세수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서연, 하진. 그들은 하민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존댓말과 반말 사이에서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아침 먹자. 같이. 태준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식탁에는 네 사람 분량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하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많이 어색하지? 하진이 말했습니다. 당연해. 우리도 그래. 서연이 국을 떴습니다. 천천히 가자. 시간이 필요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할 것 없어.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 작은 말을 건넸습니다. 반찬 더 먹어. 물 더 줄까?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민이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내가 할게. 서연이 말렸습니다. 너는 쉬어. 너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태준이 서재로 하민을 불렀습니다. 들어와. 하민은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 하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듣고 싶구나.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키운 분.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니? 말이 많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따뜻하셨죠. 하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께 감사해야겠구나. 우리 대신 너를 지켜주셨으니까. 태준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출생증명서야. 원본이 남아있었어. 하민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윤남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 장소, 부모 이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법적으로 내 이름을 되찾을 수 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하민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오후에는 하진이 하민을 찾았습니다. 산책할래요? 둘은 집 뒤편 북악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복잡해요. 당연하죠.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어요. 하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일 수 있어요. 하진이 대답했습니다. 상실과 회복은 동시에 올 수 있어요. 하진이 나뭇잎을 주워 들었습니다. 정아민으로서의 삶을 잃었지만 윤남인으로서의 삶을 되찾았죠. 그게 맞는 건가요? 누가 정답을 알겠어요. 하지만 살아야죠. 어떤 이름으로든. 하민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두려워요. 뭐가요? 이 가족을 실망시킬까봐요. 24년 전 그 아이가 아닐까봐요. 하진이 멈춰섰습니다. 들어봐요. 그 아이는 4살이었어요. 지금 당신은 28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당연해요. 그녀가 하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4살 미니를 기대하지 않아요. 28 하민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하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알아가요. 서로. 저녁 무렵 서연이 하민을 피아노 앞으로 불렀습니다. 같이 앉을래? 둘은 피아노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친 게 이 피아노였어. 서연이 건반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지. 녹턴을 연습했어. 그 후로 한 번도 못 쳤어. 뚜껑을 닫아뒀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 이제 쳐도 돼?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피아노니까.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민은 손을 건반에 올렸습니다. 음이 울렸습니다.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24년 만에 듣는 아들의 연주였습니다. 곡이 끝나자 서연이 하민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이틀 후 하민은 결심했습니다. 춘천에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묘에 가야 했습니다.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춘천에 다녀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요. 혼자 가고 싶어요. 태준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하민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춘천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풍경이 익숙했습니다. 이 길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공동묘지로 가주세요. 묘지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하민은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의 묘는 소박했습니다. 하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닦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남인이었어요. 할머니도 알고 계셨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민은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미워할 수 없어요. 할머니를. 할머니가 저를 사랑한 거 알아요. 진짜로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 가족을 다 사랑할게요. 할머니와 윤 가족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하민은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춘천 구시가지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민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20해를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할머니.
하민은 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민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천천히 와. 저녁 준비해 둘게. 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떠났고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 서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네. 피곤하지? 씻고 내려와. 밥 먹자. 하민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방이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서연이 직접 요리했습니다. 춘천은 어땠어? 하진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할머니께 다녀왔어요. 힘들었겠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하민이 밥을 떴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두 가족 다 사랑하겠다고. 서연이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도 기뻐하실 거야.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윤남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돌사진, 3살 생일, 4살 여름바다. 하민은 사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과 닮았습니다. 이건 마지막 사진이야. 서연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실종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하민이 말했습니다. 행복했어? 그때는 태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민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태준은 놀라 하민을 보았습니다. 방금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민이 말했습니다. 이상한가요? 아니, 좋아.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줘. 아빠. 태준은 하민을 끌어안았습니다. 24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4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먼저 하민이 원하는 걸 들어야 해. 모두가 하민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어요. 하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인 것도 이름도 모든 게. 알겠어. 지금은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가족으로. 물론이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어디 안 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우리는 시간이 많아.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회사 일도 천천히 배워. 나중에 내가 원하면. 감사합니다. 하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고마워.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하민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쳐볼까? 저는 못 치는데요. 배우면 돼. 엄마가 가르쳐 줄게. 둘은 연탄곡을 연습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음이 어긋났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에 태준과 하진도 합류했습니다. 우리도 끼워줘. 가족 4명이 피아노 주변에 모였습니다. 하민이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수로 리듬을 맞췄습니다. 서툰 합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민은 창가에 섰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이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도 돼? 서연이었습니다. 네. 서연이 들어와 옆에 섰습니다. 뭘 보고 있어? 그냥 별이요. 예쁘다. 둘은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엄마. 하민이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서연이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행복해. 지금 이 순간.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함께니까.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민은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차 정비하고 오후엔 피아노 연습할까 해요. 좋아. 나도 저녁에 같이 쳐야지. 아빠는 음치잖아. 하진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해볼 거야. 24년의 공백이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서곡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모두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하민은 여전히 윤가족 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민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태주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진은 소파에서 책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민아. 서연이 불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엄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같이 나갈까? 강릉에. 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릉이요? 응. 할머니 산소같이 가고 싶어서.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힘들면 안 가도 돼. 저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같이. 2시간 후 가족 4명은 차에 올랐습니다. 태준이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하진이 말했습니다. 강릉 가는 거 정말 오래됐다. 24년 만이야.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 서연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무서웠어. 그곳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할머니 묘로 갔습니다. 산 중턱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4사람은 묘 앞에 섰습니다. 하민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 데려왔어요. 태준과 서연도 함께 절했습니다. 깊고 긴 절이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태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어나요, 엄마. 하민이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할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서연이 하민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도 할머니도. 묘지를 떠나 바다로 갔습니다. 주문진 해변이었습니다. 하민이 어렸을 때 매일 왔던 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구나.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랑 자주 왔어요. 뭐 했어? 그냥 앉아 있었어요. 파도 보면서. 하민이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하진이 물었습니다. 바다가 저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하민이 대답했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바다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서연이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알아요. 우리가 있어. 항상.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파도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점심은 항구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생선구이와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맛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왔어? 가끔요. 할머니랑. 하민이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생선 드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좋은 분이었구나.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식사 후 놀이공원으로 갔습니다. 24년 전 그곳이었습니다.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전목마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같았습니다. 여기. 서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타고 있었습니다. 미니도 저렇게 좋아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랬지. 태준이 웃었습니다. 우리 엄청 탔어. 5번은 탄 것 같아. 하민은 회전목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회전하는 말, 음악, 웃음. 탈까? 하진이 물었습니다. 우리? 응. 가족끼리. 너무 유치한 거 아냐? 태준이 웃었습니다. 좋은데요. 하민이 말했습니다. 타요. 같이. 네 사람은 표를 끊었습니다.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2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웃던 날. 눈을 떴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와 하진도 웃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놀이공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마워. 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와줘서. 저도 고마워요. 하민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우리도.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날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들어봐. 모두가 그를 보았습니다. 하민이 이름 얘기야. 하민이 긴장했습니다. 법적으로 윤남인으로 돌릴 수 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정하민으로 살아도 괜찮아.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거지. 하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 이름 다 쓰면 안 될까요? 무슨 뜻이야? 윤남인이 본명이지만 정하민도 제 이름이에요. 하민이 설명했습니다. 24년을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버릴 수 없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둘 다 쓰자. 괜찮아요? 물론이지. 내 인생이야.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윤남인, 정하민.
둘 다 우리 아들이야. 다음 주 하민은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회사였습니다. 물류회사였습니다. 하민은 기초부터 배웠습니다. 천천히 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급할 거 없어. 시간 있어. 하민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진이 하민을 불렀습니다. 상담실에 올래? 하진은 집 근처에 작은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둘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어때? 요즘? 좋아요. 진짜? 네. 진짜요. 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기억나? 네. 손동작 본다고 하셨죠? 그때 알았어. 뭔가 있다고. 하진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지만. 누나. 하민이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도망 못 가게 해줘서. 당연한 거 했어. 아니에요. 누나 아니었으면 저 도망갔을 거예요. 두 달이 더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집안에 트리를 세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장식했습니다. 여기 별 달까? 좋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이 어렸을 때 트리 좋아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반짝반짝 그랬지. 지금도 좋아해요. 하민이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건배할까? 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뭐로? 가족. 태준이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가족. 잔이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식사 후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하민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이 먼저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태준도 읽었습니다. 말없이 하민을 안았습니다. 하진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오빠 작가 해야겠다. 하민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태준에게서는 시계를, 서연에게서는 목도리를, 하진에게서는 책을. 고마워요. 다들. 우리가 더 고마워. 서연이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트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날 아침 가족은 성북동 집 뒤 산에 올랐습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웠지만 맑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장엄하게. 새해 복 많이 받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자. 그럴 거예요. 하민이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떡국을 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살 더 먹는다. 하진이 웃었습니다. 나이 더 먹고 싶지 않은데. 나이는 축복이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거니까. 하민은 떡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요. 그날 오후 하민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뭐 칠 거야? 하진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곡이요. 어떤 곡? 제가 만든 거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내가?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하민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선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담겼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평화로웠습니다. 함께하는 현재였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름답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목이 뭐야? 하진이 물었습니다. 돌아온 시간이요.
하민이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결국 서연이 하민을 안았습니다. 그래, 넌 돌아왔어. 우리에게.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집 앞 은행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하민은 매일 아침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제 직장에도 적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하민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네, 좋아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까? 좋아요. 사진관에 갔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한 장 더요.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피아노 옆 벽이었습니다. 24년 전 사진 옆에 과거와 현재네. 하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민은 두 사진을 보았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가족 사진을 찍었다. 24년 만에 완성된 사진이다. 이제 나는 두 가족이 있다. 떠난 할머니와 돌아온 부모님과 누나. 모두 나를 사랑했고 나도 사랑한다. 기억은 잊혀질 수 있지만 사랑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그 증거다. 일기를 닫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족은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할머니 묘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요. 하민이 말했습니다. 저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바다에도 갔습니다. 파도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좋아?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바다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해도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사진 찍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넷이 나란히 섰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나, 둘, 셋. 찰칵. 순간이 영원이 되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 뭐 할까? 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쉬자. 아무것도 안 하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민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생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 오늘 회사 어땠어? 괜찮았어요. 힘든 일 없었어? 없었어요. 짧은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민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두 가족 모두 사랑하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하민은 29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2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아물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나, 아니야, 미나. 내 엄마. 행복하니? 하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럼 됐어. 그것만 있으면 돼. 거실 한가운데 피아노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금지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기다림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억은 잊혀질 수 있지만 사랑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미는 그 진실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24년의 공백을 넘어서 두 개의 이름과 두 개의 가족을 품은 채 그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피아노를 치며 가족을 사랑하며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돌아온 시간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이었습니다.